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요인. 제가 아마 꼽자면 100가지가 넘을 것이다. 정치라는 건 늘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져놓고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젖자싸 분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나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졌다. 남 탓하는 경우도 어찌 보면 대부분이죠. 그러나 실제 그럼 국민들, 유권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했는가? 그에 관해서는 이제 분석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되는 문제.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곧 국민의힘의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을 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리모델링의 키워드라는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에 관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재건 또는 재기를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요인,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요인,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일, 5일, 그러니까 3일 대선이 있었고 4일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날과 그 다음 날 조사를 해서 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재명에 투표한 이유 첫 번째가 무려 27%입니다. 계엄심판, 내란 종식. 계엄심판, 내란 종식. 이재명 후보가 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란 종식을 외쳤는가? 이게 비교적 과학적이었다는 얘기죠. 내란 종식 구호를 계속 떠들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권자 다수가 내란 종식 때문에 이재명을 찍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가 직무와 행정 능력입니다. 17%. 뚝 떨어집니다. 27%에서. 이거는 아마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왜냐면 이재명 후보 지지가 무려 49%인데 그 중에 직무와 행정 능력을 보고 찍었다는 사람이 17%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희석됐다.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기대 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 13%, 신뢰 9%, 정책과 공약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김문수 후보를 찍은 이유가 뭐냐? 도덕성과 청렴됨은 33%, 그 다음에 이재명이 싫어서 30%, 그 다음에 신뢰, 믿음직함, 정직 28%.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이유는 이재명이 싫어서 그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도덕성, 청렴, 김문수 후보 자체의 어떤 특징 이런 것 때문에 찍었다는 거고, 이재명에 대한 반사이익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물론 33%와 30%니까 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흔히 이재명이 싫어서 무조건 김문수 이런 상상을 하는 지지층도 대단히 많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는 거죠. 갤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5월 대선 전이죠. 이때도 이재명 지지자는 경험과 역량에 기반한 국정 기대감, 내란 종식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김문수 지지자는 주로 청빈함을 비롯한 개인 자질과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바 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대선에서 실제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재명 지지 이유, 김문수 지지 이유, 이재명 반대 이유, 김문수 반대 이유. 근데 여기서 이재명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이게 1000명 정도 조사한 건데 그 중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4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법 리스크 범죄, 이게 30%, 신뢰 부족, 거짓말, 진실하지 않음 18%, 도덕성 부족, 사리사욕 14%. 이게 되게 비슷한 얘기죠. 과거 언행 논란 6%,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김문수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이게 한 500명 됩니다. 이거는 계엄 옹호 내란 동조 30%, 국민의힘이 싫어서 19%,
이것도 아마 비슷한 걸 겁니다. 계엄옹호, 뭐 내란 동조 뭐 이런 거겠죠. 신뢰 부족, 거짓말 4%. 이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비토한 이유. 이거는 이재명 개인입니다. 개인. 민주당이 아니고 개인. 이재명의 개인적 결함. 이것 때문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비토한 거고요. 김문수를 비토한 이유는 김문수 개인이 아니고 소속 정당의 문제. 이게 비중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면 지금보다 국민의힘이 더 큰 차이로 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죠. 이재명이 아니라면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득표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김문수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었는가? 그게 아니다. 왜? 김문수가 진 이유는 김문수 개인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것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그냥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가 나오든 한동훈이 나오든 정당의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기가 어려웠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단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다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이 조사만 봐도 명확해집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왔어도 쉽지 않은 게임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자, 바로 이런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계엄에 대한 심판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본인이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국민의힘은 재건 키워드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아직도 당에 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략을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포용하고 가고 대신 본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과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하고 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어야 된다. 그게 어느 시점에 딱 그걸 구분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경선부터 본선까지 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호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패착이죠. 경선과 본선을 달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전략상 맞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본선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된 이상 윤과의 관계 문제를 확실하게 조금 윤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절연을 했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본선에 임했으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게 제가 줄곧 얘기했던 과감하고 신속한 중도 확장 전략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와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한동훈 전 대표. 여기는 또 경선과 본선은 못 올라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경선에서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경선에서 당선되겠다는 전략이 아니죠. 정치인은 사고 프레임 전환에 유연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유연해야 된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자, 우리는 경선에서는 우리는 한 팀이다. 앞으로 본선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할 한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정리해 나가기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조금 모호하게 나갔으면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고 나서 실제 후보가 되면
이제 본인의 프레임, 색깔 이걸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본선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전략적 실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연하지가 못했던 거죠. 아니 뭐 굳이 좋게 평가하자면 정직했던 것인데, 정치라는 게 반드시 정직함이 좋은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지지층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경선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모호한 전략을 취하고, 본선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본선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 이게 정치인의 유연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을 윤석열과 엮으려고 합니다. 아바타 뭐 이렇게 엮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엮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나는 방법,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벗어나는 방법, 그거는 윤과의 관계를 절연하는 거죠. 만약에 친윤 색채가 더 씌워, 이제 친윤은 없는 겁니다. 당에 윤이 없는데 친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본인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이게 결국은 재건의 키워드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이유 1, 2, 3, 4 제가 쭉 갤럽 조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국민의힘의 재건 과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이 트리플 특검으로 내란종식 프레임을 가지고 적어도 앞으로 1, 2년 캠페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트리플 특검과 완벽하게 국민의힘이 선을 긋는 방법, 뭐가 있나? 그거 역시 윤과의 절연, 그리고 윤의 이미지가 더 씌워진 사람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이미 아마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은 사실상 붕괴됐을 겁니다. 언론에서만 뭐 친윤 뭐 이런 얘기하죠. 붕괴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지도부에 넣지 않아야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찍은 두 번째 이유가 직무 행정 능력,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본인의 범죄 혐의와 이를 감추려는 재판 중단, 그 다음에 뭐 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세를 취함으로써 결국 이재명의 가장 큰 취약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경제에 대한 기대, 뭐 이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망할 것인지 아니면 뭐 재건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경제팀이 일부 지금 정해졌는데, 글쎄 과연 그 팀 가지고서 그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럼 결국은 국민의힘이 재기를 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배경, 그거는 바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찍은 이후에 역순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따지면 윤과의 확실한 절연, 그러려면 이제는 윤이 사라진 국민의힘이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윤과의 절연 문제, 이러려면 아마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세대교체. 세대교체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하는 뭐 요 정도의 세대교체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김용태, 김재섭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세대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완전히 기존의 국민의힘의 이미지와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방법,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계엄을 반대한 사람. 국민의힘 내에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러면 또 이것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런 사람 중심으로 앞으로 새로운 팀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국갤럽의 이번 그 대선 지지 반대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그 여론을 정확하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리드를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혼선이 있었다. 물론 뭐 결과의 차이는 없겠지만 결과는 아마 이 두 후보 간의 격차의 차이 정도 있을 겁니다. 결과 자체를 뒤집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이 재건의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건 지금 갤럽의 조사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잘 연구하면 결국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 글쎄 뭐 비대위를 조금 연장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로 바로 전당대회 관리로 넘어갈 것인지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전당대회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이 진통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면 이 또한 유권자들한테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점에서 본다면 진통을 짧게 굵게 치열하게 이렇게 가져가되 새 지도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키워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갤럽의 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